국가에도 소사에도 더 큰 정치로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소사대 김상희입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자 결연한 마음으로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저 김상희가 더 큰 정치로 정의롭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를, 그리고 확실한 변화로 더 살기 좋은 소사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뒷걸음치고 국가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안보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국민의 삶은 IMF 시절보다 더 참담해졌습니다. 모든 실정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려온 윤석열 정권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직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적 죽이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정부기관을 다 검찰로 채우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어제 9번째 거부권 행사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까지 한마디로 국민 무서울 줄 모르는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입니다. 이번 4월 선거는 확실한 심판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역주행하는 폭주 기관차를 선거를 통해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두려워하는 저 김상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단호하게 싸우겠습니다. 저는 무능한 정부를 상대로 결기 있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의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장, 검찰개혁 특별위원장, 대일구력외교 대책위원장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들과 함께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를 끝내겠습니다. 제 경험을 쏟아부어서 대한민국 3대 위기 탈출을 진두지휘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비롯된 인구위기, 환경, 기후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생존위기, 빈부격차, 차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위기, 이것이 우리 사회의 3대 위기입니다. 저 김상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통령님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3대 아젠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는 제 일생을 바쳐서 다뤄온 이 문제들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로 준비되어 있는 제가 22대 국회 선두에서 이 3대 국가 과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치 대변혁의 열쇠는 바로 또 개헌에 있습니다. 개정된 지 40년이 넘는 현행 헌법은 변화된 시대상을 담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극화된 정치를 타파해야만이 정치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 등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복지와 근로자의 권리를 확충하고 저출생 및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새로운 아젠다가 더 세밀하게 개헌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역대 국회의장 등 큰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나 개헌을 강조하고 개헌을 꼭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공감대도 무르익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까지 담을 수 있는 더 진보된 내용이 담기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청년 등 우리 사회에서 과소대표된 계층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참여를 높여서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회법과 정치관계법을 개혁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명실공히 대의 기구로서 국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혁신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3 자체가 여성과 소외 계층의 권리 확대를 위한 도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대의민주주의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2대 국회에서 저에게 정치 분야의 마지막 남은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갖게 되는 정치적 힘을 오로지 공공선을 위한 헌신과 그리고 합리적인 정치로 모두에게 신뢰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멍분 있게 도전하겠습니다. 소사지역의 중단 없는 확실한 변화를 위한 구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부천 소사를 도로, 학교 시설, 청소년 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각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사가 원도심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확실한 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고 철도 지하화법과 도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22대 임기 동안 경인전철 지하화 본사업을 제대로 착수시키겠습니다. 관내 철로 구간의 상부 부지와 인근 블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를 확정짓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정비 사업도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해서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이 소사에서 만들겠습니다. 지난 12월 도촉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도촉법 개정안에 많은 부분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 면적을 확 줄이고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여러가지 부담금도 면제하는 등 주민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는 대책입니다. 올해 4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서 지지부진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 문화, 체육, 돌봄 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2배로 높이겠습니다. 소사의 교육 환경은 지금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고 싶은 곳에서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소사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미래형 중고등 통합학교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집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돌봄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소사 주민이라는 만족감과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2배로 높이겠습니다. 준비 중인 광역철도 사업을 또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돼서 민자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민자 적격서 심사를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고 22대 임기 내에 착공시키겠습니다. 최근 추진이 발표됐습니다. GTX D노선 우리 지역 역공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추진되는 노선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각 동별 세부 공약은 조만간 별도의 공약에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소사 주민 여러분, 살아온 이력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그 사람 자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민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16년 동안 중앙정치의 경험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 운영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환경, 정치개혁, 민생, 교육과 과학기술, 복지와 의료, 국토교통,
외교 통일 등의 정책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2대 국회 4년 동안은 제 일생 동안의 경험과 능력, 지혜, 그리고 제 바람과 제 철학, 가치 모두를 녹여서 우리나라를 소사를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나라에도 소사에도 필요한 저 김상희 더 큰 정치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정치인 김상희, 그리고 우리 부천 소사가 자랑하는 큰 정치인 김상희가 되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소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